안녕하십니까, 무틀란TV입니다.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상대로 얕은 수를 부리다 들통나 대망신을 자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최초 폭로 기자회견 이후 자신을 향한 거센 비판 여론에 전전긍긍했을 윤미향이 올해 92살이신 이용수 할머니를 아마도 만만히 보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쇼 연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자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6일 저녁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한 이용수 할머니의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윤미향이 얼마나 최근 불거진 의혹들로 인해 초조해하고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얼마나 얕은 수, 무리한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용수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지난 5월 19일 모처에서 쉬고 있는 자신을 윤미향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드러납니다. 건강 문제를 달고 다닐 연세인 92살의 노인을, 그것도 오랜 동안 함께했던 정의연과 윤미향 관련한 숨겨진 비위사실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 직후 심신을 추스리고 있는 노인을 이렇게 불쑥 방문하는 것은 좌파 진영 일각에서 윤미향을 옹호하며 거론했던 단어인 예의도 아니고 노인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윤미향의 이러한 행동 배후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 곧이어 나타났습니다. 윤미향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용서를 청했는데 정작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건지 아무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쑥 찾아와선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의 용서를 구하는 윤미향 자세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이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후 헤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윤미향을 바라다주기 위해 호텔 방문을 나서니 호텔 방 밖에 여러 사람들이 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왜 와서 이러느냐고 이용수 할머니가 소리친 것으로 봐서 정의연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또 카메라를 든 이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언론사 기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윤미향의 이날 이용수 할머니 만남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을 향한 의혹 해소를 노린 연출의 일환이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데,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그 뒤에 이어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소리치자 모여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가고 일부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윤미향이 갑자기 할머니를 향해 한번 안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설명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함께 활동한 세월이 있고 또 자신이 나이 90이 넘다 보니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울컥한 마음에 윤미향을 안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려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기습 방문한 숨겨진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의 포옹 장면을 사진 찍으려는 순간 이용수 할머니의 아들이 그것을 제지함으로써 사진 촬영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들이 사진을 찍었다 해도 이용수 할머니 측의 강력 반발로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러 언론사에서 한동안 윤미향 이용수 화해,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의 보도가 잇따른 것도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불쑥 찾아가 용서를 청한 행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입니다. 언론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윤미향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 할머니와의 연출된 만남을 꾀했지만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의혹에 오히려 더욱 휩싸였고, 무엇보다 그 후에도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옴으로써 더욱 코너에 몰린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은 진실을 밝히는 대신 이용수 할머니와의 지난 19일 만남 이후 8일째 잠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오래 몸담았던 정의연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당내 행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단체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또 자신이 속한 당 행사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그가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며 또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그냥 무시함으로 대응하기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윤미향의 잠적은 그의 혐의 관련성을 더욱 짙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윤미향 못지않게 수상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을 감싸는 민주당과 좌파 내 일부 세력입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은 윤미향 사태 관련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문에 자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성까지 촉구하는 오만함을 드러냈고, 친여 성향 방송인 소리를 듣고 있는 김어준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문에 폐후가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해 할머니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태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러한 발언은 민심과 역주행하는 교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을 뿐더러 윤미향 사태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이는 행태들입니다. 이해찬은 27일 오전 발언에서 정대협 정의연의 30여 년 활동이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미향 비리 의혹을 진영 논리로 대응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지금 야당의 어느 정파에서도 윤미향 비리 의혹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발언 역시도 그가 내세운 정치 세력 배후설의 근거가 확인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77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한 자세로 인해 윤미향 사태가 정치권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워진 만큼 이 문제의 진실 규명은 윤석열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에 지시한 대로 검찰이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혀 역사의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과 국가의 후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모든 비리와 위선을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